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7단원 문화와 다양성 3차시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다양성의 종교 파트 1편 2편 했는데 3차시는 또 무엇을 하느냐, 인종, 민족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문화권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관심 있는 학생들도 많고 하니까 흥미진진하게 봐주시길 바래요. 자, 첫 번째, 세계의 인종 민족. 자, 인종부터 먼저 볼게요. 인종 밑에 하위 분류로 민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민족은 하나의 어떤 국가 안이라든지 혹은 같은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같은 종교를 믿거나 하는 어떤 공통 분모로 구성된 구성체예요. 하지만 인종은 그 민족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좀 더 상위의 개념에 있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종은 크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개의 인종이 있어요. 혼혈은 생략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 지구상의 분포를 봤을 때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친구들 중에서는 먼저 아는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흑인종이 가장 이동이 좀 덜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흑인종은 전 세계적으로 이동이 별로 없고, 한 군데 아프리카의 중남부 지방에 몰려서 그냥 살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가장 이동이 많은 인종은 어떤 것 같아요? 백인종이죠. 백인종은 현재 전 세계에 걸쳐서 모두 다 분포하고 있어요. 그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알고 있는 학생들도 많죠. 백인종들은 과거에 상당히 막강한 어떤 무력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로 식민 지배를 하게 되죠. 그죠? 그 과정에서 씨를 다 퍼뜨려 버린 거죠. 그 다음 백인종 다음으로 황인종이 좀 더 분포 범위가 넓은데, 황인종은 분포 범위가 아주 넓은 건 아니에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일대의 요 구역에 황인종들이 분포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우리 모습, 이 황인종은 동아시아 아니면 동남아시아 황인종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신대륙에 가면 있는 인디언 계통 황인종들은 우리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우리랑 꽤 달라요. 알겠죠? 겉모습은 우리랑 다르고 약간 서구적인 이목구비로 생기긴 했어요. 인디오라고 부르는 황인종이 있어요. 자, 그 황인종들은 어떻게 해서 동일한 황인종 군안에 들어가는데 아메리카 쪽으로 건너가게 됐느냐? 이유가 있죠. 과거에 아주 옛날 한 4,000년 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 당시에 지구는 빙기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빙하기. 자, 빙하기 때 지구는 상당수가 바닷물이 쪼그라들고 기온이 낮아서 극지방의 빙하가 모두 다 중위도권까지 내려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빗금 쳐볼게요. 요 알래스카랑 시베리아 일대가 어떻게 돼 있었게요? 모두 다 육지였어요. 요때 우리 인디언들이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는 황인종이랑 같이 살다가 고황인종이라 불러요. 황인종의 과거 옛날 모습. 고인디언들이 이렇게 빙하를 타고 건너가게 돼요. 이렇게 아메리카 지역으로. 예. 그러면서 남아메리카까지도 타고 내려가게 됐던 거죠. 몰랐죠? 놀라운 사실이죠. 그죠? 아는 학생 또 있었어요? 빙하기 때, 와, 빙하의 그 혹독한 추위 환경을 벗어나면서
아메리카까지 건너갔던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의 조상이 인디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황인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퍼진 건 아니다,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백인종, 이 백인종들은 상당히 많이 전 세계로 퍼졌는데 그 퍼지는 어떤 현황 같은 걸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유럽인들 때문인 거죠. 백인종은. 자, 유럽에서 스페인, 포르투갈 계열이 중남미로 먼저 뻗어나가요. 스페인, 포르투갈이 중남미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중남미의 상당수를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러면서 혼혈도 진행이 되게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랑스 계통이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나가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식민지화 시키게 되죠. 그 다음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뻗어나가요. 그래서 미국, 캐나다 지역을 자기 식민지로 만들고 더 나가서 아프리카에도 가고 남아공 시작해서 쭉 아프리카 모두 다 퍼지죠. 그 다음 더 멀리 호주, 뉴질랜드 지역까지 자기의 식민지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씨를 뿌리면서 다시 살게 되죠.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인종들의 민족 대이동으로 백인종의 비중이 가장 분포 면적이 넓게 퍼지게 됐던 거예요. 그 다음 러시아는 또 마찬가지. 동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 북쪽 지역의 연해주 지역까지 러시아계 백인들이 다 자리를 잡게 되죠. 네. 이러면서 전 세계의 헤게모니는 백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안타깝지만 넓게 한번 시야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를 둘러봐요. 전 세계는 이미 백인들이 모두 다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죠. 중국, 인구는 많으나 분포상으로는 중국으로만 국한되어 있죠. 그죠? 자, 저는 이런 걸 보면 이제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이런 걸 문화권을 살펴보게 되면 전 세계의 어떤 헤게모니,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게 어떤 패권, 장악력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조종하는 어떤 힘 이런 게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해안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네, 그 다음 그럼 결론적으로는 유럽의 백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자기 입지를 넓힌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민족 인종을 하는 과정에서는 유럽을 볼 수밖에 없긴 없답니다. 알겠죠? 가장 많은 전 세계 분포를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의 민족 분포를 보게 되면 이거 막 와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다음에 이 분포도 알아야 돼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죠? 애들이 고민 걱정거리가 되게 많던데 작년 애들 보니까 근데 쉬워요. 복잡할 것 같지만 사실은 패턴이랑 규칙성이 있어요. 민족, 언어, 종교가 모두 다 어느 정도는 일치된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 분포 패턴이. 쉽게 하는 법 알려줄게요. 자, 사실 유럽에서 들어가서 북유럽이랑 중북부 유럽을 한번 봐봐요. 빨간색으로 돼 있는 지역 보이죠?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에 네덜란드,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자, 됐죠? 여기 오스트리아. 그 다음 위에 잠깐만. 위에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있는 요 빨간색죠. 요 지역이 다 게르만계 민족이에요. 게르만족으로 지칭되고 북유럽 쪽은 노르만족이라고 세분화시키긴 하지만 노르만족, 바이킹 또 모두 다 게르만족 안에 들어간답니다. 알겠죠? 그럼 요 빨간색이 다 게르만계 민족의 게르만계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보면 언어가 살짝씩 다 다르긴 하지만 모두 다 게르만계 언어다 요렇게 알아둬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르만계 언어?
얘는 뭐가 들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잘 봐요. 빨간색 지역, 영어, 그죠? 영국, 아이슬란드어, 자, 그 다음에 노르웨이어, 그 다음에 스웨덴어, 그 다음 덴마크 언어를 쓰죠. 네덜란드도 네덜란드어를 써요. 자, 그 다음 독일어 쓰는 지역. 자, 이 모든 빨간색 지역이 각자 다 자기 국가마다의 언어가 있지만 다 게르만족 언어에 속하는 거죠. 계통상. 그냥 교양으로 한 가지 알려주자면 여기서 영어랑 가장 비슷한 언어가 뭐게요? 독일어? 독일어도 진짜 영어랑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사실 뚜껑 열어서 보면 뿌리는 비슷한데 상당히 달라요. 오히려 영어랑 가장 비슷한 언어는 사촌지간에 있다라고 하는 언어는 네덜란드어라고 해요. 영어랑 제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라틴계 언어로 이제 가볼까요? 황토색으로 있는 부분 지역이 라틴계요.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포함. 벨기에는 또 북부 절반 지역은 또 네덜란드어를 쓰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자, 여기 황토색으로 있는 지역이 다 라틴계 민족의 라틴계 언어를 쓰고 있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분홍빛 보이죠? 분홍색 구역은 슬라브 계통 민족의 슬라브 계통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동유럽권에 있는 지역에 분포하는 슬라브족이라고 보면 돼요. 슬라브 하면 이 어원이 어디서 나왔게요? 참고로. 사실 슬레이브에서 나온 게 맞대요. 이 빠지고 슬라브. 과거에 옛날에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로마 제국이랑 고금물이랑 그 다음에 이어진 게르만 민족의 전성시대 때 슬라브족들은 대부분 다 농노들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농노는 농민들인데 거의 노예 생활을 하는 준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슬라브족들이었다네요. 그래서 그때의 농노들의 슬라브라고 부르는 어원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나요. 같이 연결돼가지고. 네. 그 다음에 회색 지역은 어디에서 속하지 않는 거예요. 계통상. 근데 뭐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회색이 어디에 속하느냐는 사실은 그것까지 시험 문제에 묻지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교양 수준으로 한 번만 얘기해 줄게요. 우와, 북서쪽에 있는 요 섬 지역이랑 스코틀랜드 있죠. 아일랜드랑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에요. 켈트족. 그 다음에 또 회색 보자. 남쪽에 그리스 쪽 있죠. 여기 그리스. 그리스는 어느 계통에도 속하지 않는 그리스인이에요. 그 다음에 에라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라고 부르는 요 지역도 사실은 슬라브에 속하는 것 같지만 굳이 말하자면 또 구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네, 그냥 각자 기타로 빠지는 종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있기는 하지만 이곳까지 들어가도 되나 모르겠네. 핀란드는 우리와 같은 몽골 계통, 헝가리도 우리와 같은 몽골 계통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 갑자기 종교를 왜 또 끄집어 와서 보여주느냐? 이유는 잘 봐요. 빨간색 지역은 여기 있는 준 빨간색 지역이랑 거진 일치하죠. 패턴이 봐요. 그러니까 종교상으로도 게르만 민족은 대부분 다 무슨 종교다? 기독교를 믿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중에 신교, 개신교를 믿고 있다. 그 다음 여기서 보면 황토색 지역 라틴계 민족은 대부분 다 무슨 종교다? 기독교 안에 카톨릭을 믿고 있다.
자, 이렇게. 그죠? 선생님, 굳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너무 거기에 치중하지 마세요. 거의 이렇다라고 보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켈트족이라든지, 아니면 슬라브 계통,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일부 게르만 계통, 요 지역은 카톨릭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치 안 된다고 굳이 일일이 따지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일정한 패턴, 방향성만 알고 있으면 된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동유럽 구역에 있는 슬라브족이 있는 요 구역이랑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요 회색 빛깔에 있는 요 C 지역이랑 비슷하죠. 한 번 더. 그렇죠. 분홍빛, 그 다음에 회색빛 지역 비슷하죠. 그죠? 여기 있는 종교는 그리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를 믿는 동부 유럽이랑 러시아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종교와 민족의 거의 분포 패턴이 한 8-90% 정도 일치한다라고 보긴 봐도 되잖아요. 언어도 게르만계 언어, 라틴계 언어, 슬라브계 언어가 거진 일치하게 분포가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복잡한 유럽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죠? 네. 그 다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죠. 유럽인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갔잖아요. 그 과정에서 언어도 들고 가죠. 종교도 들고 가죠. 결국 종교는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알 테고, 보세요. 자, 영국인들이 식민 지배화 시켰던 지역으로 가면 다 영어를 쓰겠죠. 이렇게. 자, 이 분포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다음, 스페인인들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만들었던 지역은 스페인어를 쓰겠죠. 보다시피. 그 다음, 포르투갈인들이 자기네들이 식민지로 만들어 놓은 지역 브라질로 가면 포르투갈어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 프랑스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언어의 분포도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인 기준으로 많이 퍼져나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언어의 사용자 숫자로만 보면 순위는 조금 달라진답니다. 여기서는 사용자 숫자가 거의 모국어로 이 언어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돼요. 1위는 모국어를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비중 혹은 숫자, 사용자 숫자가 가장 많은 국가 1위 중국어. 중국어는 현재 11억 9,700만, 한 12억 정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2위는 스페인어 41억 100만 1억 4억 1,400만 명. 1위가 중국어, 2위가 스페인어고, 모국어로 영어를 쓰는 나라의 사용자 숫자는 사실은 스페인어보다 더 밀려요. 3위가 영어예요. 다음에 4위가 힌디어, 인도말이에요. 5위가 아랍어.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 인문계로 가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나중에 진로를 선택할 때 경영, 경제 이쪽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근데 다 무역이라든지 이런 거. 근데 요새는 영어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영어 해놓고 기본으로 깔고 두 번째 언어로 외국어를 뭘 할 것이냐 고민했을 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수의 대기업들이 다 다국적 회사예요. 거기 취업을 하기에 가장 유리한 조건 중에 하나는 언어를 영어 이외에도 플러스 하나로 더 해주는 거. 정말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되는가? 보세요. 답이 나오죠. 중국어나 스페인어나 인도말 혹은 아랍어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힌트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해서 어느 대학교든 경영, 경제든 아니면 무역이든 다 갈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조금 내가
계획했던 게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수시든 정시든 차선책을 마련해 둬야 되거든요. 그때 그 차선책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자기가 뭔가 좀 이렇게 한 단계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 대학 레벨을 높이고 과는 한 단계 낮추고 싶다. 그랬을 때 써먹는 게 언어예요. 언어학과들. 나 중국어학과 지원할까? 아니면 스페인어학과 지원할까? 아니면 아랍어과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너희들 진로에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쌤 말 잘 알아들어야 된다 그랬지. 문과는 그렇고 이과도 마찬가지다. 요즘에는 이과의 경우에도 공학 계열을 가게 되면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해외로 진출한단 말이에요. 영어로만 해도 되긴 하지만 영어에 플러스 알파로 한 개 국어를 더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기업체에서 선호하죠. 그럴 경우에는 중국어나 스페인어를 해두면 되게 좋다.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자,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통합사회를 통해서 계속 키워나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 세계 인종민족에서 아메리카부터 먼저 하자라고 돼 있죠.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아메리카는 인종 분포가 너무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하죠. 와, 이거 시험 문제 다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패턴만 내요. 패턴만. 그러니까 패턴만 좀 알아두세요. 특이한 국가라든지 중요한 국가 패턴 이런 거 알아두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앞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중남미 지역에 걸쳐서 분포를 하는데 일부 예외적인 상황도 있는데 그거 굳이 일일이 알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진하게 선을 그었어요. 요 구역이 스페인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한 지역이에요. 그 다음 브라질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와서 식민 지배를 한 지역이죠. 그러면 언어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 국가는 다 스페인어를 쓰겠죠. 민족은 여기서 약간 차이가 생겨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사람들은 이 지역에 왔을 때 타 인종들을 모두 다 가두거나 잡아쳐 죽이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 사람들은 오픈마인드였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인종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냥 서로 사랑해서 혼혈해버렸어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프랑스나 혹은 영국에 비해서는 낫다라고는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알겠죠? 네. 물론 자기네들의 이득에 따라서 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뭔가 인간 이하의 취급으로 어디에다가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가두거나 아니면 말살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보면 스페인, 포르투갈이 좀 더 나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그럼 특이한 국가들 몇 개 볼게요. 브라질은 워낙 중요한 나라니까. 자, 여기 가서 분포를 보면 백인의 비중이 무려 62%예요. 그리고 혼혈인 물라토라고 돼 있죠. 뒤에 가서 나오니까 앞에서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냥 말로만 얘기할게요. 뒤에 한 번 더 나와요. 정리할 때. 흑인과 아프리카 흑인이 이제 여기 남미에 일하러 오거든요. 그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 물라토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순수 흑인의 비율도 이렇게. 그래서 1, 2, 3, 2로 우리가 한번 살폈어요. 브라질에서. 그럼 백인의 비율이 진짜 높은 나라가 어딘지 한번 봐봐요. 아르헨티나 높죠? 90%가 백인이네. 그 다음에 또 백인 비율이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쭉 살펴봐봐요. 그죠? 칠레도 높은 편이죠. 순수 백인의 비중이. 그러면 혼혈의 비중이 높은 나라도 찾아볼까요? 자, 메스티소는 스페인계 백인과 인디오, 그러니까 몽골계 인디오죠. 인디오와의 혼혈이에요. 메스티소의 비중이 높은 나라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메스티소, 멕시코. 메스티소의 비중 되게 높죠. 그죠? 그 다음에 콜롬비아도 메스티소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칠레도 메스티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네. 그 다음 또 특이점 살펴볼까요? 인디오의 비중이 높은 나라도 있죠. 페루는 인디오, 순수 몽골계 인디오의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답니다. 볼리비아도 상당히 높죠. 네. 또 특이한 게 하나 더, 자메이카 91%가 흑인이에요. 자메이카에서 힙합이랑 랩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나온 거 알잖아요, 흑인들. 그래서 플랜테이션 농업 할 때 일손이 부족해서 흑인들을 아프리카에서 되게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 흑인들이 정착하면서 이런 식으로 중남미 국가권에서 흑인들의 비중이 높아지게 됐답니다. 혹시 그 배경 알아요, 여러분? 왜 아프리카 흑인을 이까지 끌고 왔을까? 인디오들을 데리고서 농업 경영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백인의 입장에서. 자, 근데 왜 그랬느냐면 인디오들이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고 해요. 몽골 계통 인디언들이. 고산지대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가 강제 노동을 백인들이 마구마구 시켰더니 인디언들이 마구마구 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산지대에서 조용히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끌고 내려와서 대규모 경작시키는데 투입해봤더니 힘이 딸리고 많이 죽어나가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그 성병 알죠? 네, 그런 거에서 전염되고 하면서 모조리 막 다 죽기 시작하는 거라. 결국 얘네들을 대체할 인력이 필요했고 아프리카 쪽에서 흑인들을 대거 노예들을 데려와서 인디오들을 대체해서 경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 다음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중남미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족상에서 너무 유럽인들 중에 스페인 포르투갈인들이 중남미권에서 인종차별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랬잖아요. 그냥 가리지 않고 사랑을 해버리는 거지. 유럽인들 스페인 포르투갈의 유럽인들이 원주민들이랑 또 사랑을 하고 그래서 메스티소가 생겼죠. 인디오랑 사랑을 해서. 그리고 유럽계 아프리카계들이 또 서로 사랑을 해서 물라토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원주민과 아프리카계도 서로 사랑을 해서 삼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각각의 이름들을 이렇게 지칭하게 된답니다. 혼혈들을. 그런데 얘네들은 하여튼 쌤이 중남미 쪽에 사는 우리 한국인 이민자 2세들 있잖아요. 그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냥 사랑이 너무 자유롭대요. 중남미는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지. 그냥 오픈 마인드 개방적으로. 그래서 다 사랑해. 그러면서 혼혈이 그냥 마구마구 생기는다고 그래요. 이제 참고로 그래서 어떤 식의 얼굴이 나오느냐, 이거는 그 인종 민족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통계적인 어떤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런 이제 인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표가 되는 사람들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을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다 오버랩 시켰대요. 그렇게 해서 전형적인 그 나라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게 했던 거죠. 한번 사진 보여줄게요. 쌤은 사실 학교 다닐 때 문화인류학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민족 인종 관련해가지고요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여행 다녔을 때도 되게 독특한 민족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얼굴 생김새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집하는 거 좋아했거든요. 찾다 보니까 발견이 된 거예요. 한 몇십 명에서 몇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모두 다 오버랩 시켜서 합성하니까 멕시칸들의 전형적인 얼굴이 나왔대요. 멕시칸의 상당수를 포함하는 게 메스티소라고 그랬죠. 백인과 스페인계 백인과 그 다음에 인디오랑 결합한 얼굴. 이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히스패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얼굴을 보면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목구분이 뚜렷한데 완벽한 백인은 아니고 인디언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시안 인디언들 있죠. 두 번째.
이거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자, 백인이랑 아까 브라질 할 때 나왔죠. 백인이랑 아프리칸계 흑인이 결합하면 물라토가 나왔죠. 그쵸? 물라토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 인디오들이랑 흑인이 결합해버리면 보시다시피 삼보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얼굴이 나오게 된대요. 네. 자, 볼까요? 1850년대 미국 내 아프리카인 비율이에요. 남동부 지역의 흑인의 비율이 이렇게 높았다고 해요. 1850년대요. 그런데 이 모습이 지금 이 분포 비중이 흑인의 분포 비중이 현재도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현재도 거의 비슷해요. 흑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차별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850년대 때 정착해서 있었던 그 지역을 벗어나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말은 곧 이런 식으로 흑인들이 이 지역에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격리된 형태잖아요. 미국은 절대 흑인이 자유로운 국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국가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번째 또 보세요. 인종차별이 없다면 미국 안에서 히스패닉, 흑인, 백인들이 모두 섞여 있을 거잖아요. 분포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히스패닉 거주 비율도 모두 남서쪽에 멕시코와 가까운 지역에 많이 진하게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의 나머지 지역은 히스패닉 거주 비중이 매우 낮아요. 10% 미만. 이 말은 곧 미국의 타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는 미국의 타 백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답니다. 자, 미국의 인종 구성 비율 변화를 보세요. 하지만 백인들이 자기네 어떤 패권, 우월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점점점 백인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그죠? 흑인의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흑인의 비중도 정체 상태예요. 주로 누가 많이 있느냐? 히스패닉과 아시아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랍니다. 특히 히스패닉은 그 증가 추이가 정말 대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참고로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 아프리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프리카의 민족 분포 진짜 복잡하죠. 민족의 모자이크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래도 이걸 묶어서 조금 더 단일화시키면 오른쪽과 같은 요런 형태의 분포가 나와요. 그래서 묶어서 선생님은 조금 크게 볼게요. 자, 북부의 군청색으로 된 부분이 거의 아랍계에 속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에요. 자, 아랍계요. 노란색도 거의 포함.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아랍계를 제외한 나머지 아프리카가 다 흑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부지방 흑인, 남부지방 흑인도 사실은 얼굴로 봤을 때는 약간 외모의 차이가 있긴 있답니다. 근데 크게 보면 오른쪽과 같이 되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로 다른 민족에 따라서 좌측과 같이 극심하게 갈리게 되죠. 자, 아까 봤던 웨스트 아프리칸이 있는 곳이 이 빨간색 구역이에요. 빨간색 요 구역이 웨스트 아프리칸인데 요 지역의 사람들이 생긴 모습은 뭔가 이런 식으로 생겼죠. 웨스트 아프리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우스 아프리칸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평평하죠. 평평하고 밋밋하게 보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미국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흑인의 모습은 여기에 더 웨스트 아프리칸에 더 가깝지 않아요? 수긍할 수 있겠죠. 왠 줄 알아요? 바로 미국의 흑인 노예들은 다 이름까지도 바다 이름까지도 노예 해안이에요. 이 지역 근방에서 나이지리아랑 가나 쪽에서
다 데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은 이런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래서 아프리카 쪽의 흑인들은 민족을 고려하지 않고서 서구인들이 와가지고 모두 다 국경을 그냥 칼로 긋듯이 자로 긋듯이 그런 식으로 다 잘라버려요. 민족을 고려하지 않은 국경선의 설정으로 최근에 들어서는 아프리카에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만약에 한 나라 안에 A 지역, 자 예를 들어서 니제르인데 B 지역이 있다 쳐요. A와 B 사람들은 모두 다 완전 원수지간의 어떤 부족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같은 국가 안에 넣어버린 거야. 그러면 내전이 일어나겠죠, 그죠?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이 너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서구 국가의 지배하에 있다가 독립하고 나서도 오랜 내전에 시달리다가 이제서야 평온을 찾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이 땅 따먹기를 한 모습 오른쪽에 보세요. 영국은 종단 정책을 펴서 이집트부터 남아공까지,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펴서 모로코에서부터 마다가스카르까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땅 따먹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 동남아시아랑 남부아시아 쪽에 한번 볼까요? 자, 아시아권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서남아시아 쪽은 사실 우리와 같은 몽골 계통은 거의 없어요. 한 군데가 딱 있는데 아는 학생은 알아요. 터키. 이거는 사실 인종상 상위 분류로 보면 몽골이지만 중하위로 보면 터키계로 따로 분류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아랍계예요. 거의 다. 그 다음 남부아시아는 인도계인데 인도계는 실은 얘네들은 백인에 속한다고 얘기해요. 인종상. 아이고 남부아시아라고 돼 있는데 동남아시아계로 바꿀게요. 요거 동남아시아계. 동남아시아계는 비교적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시안이에요. 우리와 비슷한 아시안. 그리고 말레이계인데 말레이계는 인종상 좀 따로 빼기도 해요. 스타일이 좀 달라요. 네. 그리고 황토색은 표시를 안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이제 아시아계니까 동아시아계. 자, 이렇게. 근데 황토색의 동아시아계 안에서도 사실 들어가서 보면 중국인인 한족뿐만이 아니라 몽골족도 있죠. 그리고 중국 안에서는 조선족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조선족이 소수민족이 되죠. 티베트족도 있죠. 그 다음에 좌족이라고 있고 위구르족은 사실은 터키계에 가까워요. 그래서 완전 동아시아계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중국 쪽에서도 민족의 분포는 다양하답니다. 자, 인디안들 볼까요? 인디안들의 얼굴 봐요. 아까 멕시칸이랑 조금 비슷한 이미지죠, 그죠? 자, 얘네들이 자기네들은 피부가 타서 그렇지, 갈색이라서 그렇지, 자기네들은 백인이라고 우긴답니다. 백인이라고 학계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예, 나는 못 받아주겠다. 가서 인도 나중에 한번 경험해보세요. 정말 최악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가 인도인인지 아닌지 여러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쌤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오른쪽에 인도 가가지고 만났던 인도 친구인데, 뭐 거의 저랑 뭐 차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저도 백인이요? 인도계죠. 완전 쌤도 인도계처럼 생겼죠. 그죠? 쌤은 어딜 가든 그 나라 현지인화 돼서 얼굴 모습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그 다음 이럴 땐 인도인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 필리피노 이렇게 생긴 얼굴이 필리핀인데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에요. 눈매 이런게 타이 태국 사람들 마찬가지로 눈매나 코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더 뚜렷해요. 태국인이랑 찍었죠. 쌤은 이럴 때는 또 태국인인가? 너 정체는 뭐냐? 쌤은 태국에 갔을 때는 태국 사람이냐고 말 듣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냐고 말 듣고 인도 갔을 때는 너 인도인이냐고 말 듣고 계속 그래요. 저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저 한국인인데 이렇게 카멜론처럼 계속 바뀌죠.
자, 태국 방콕은 요새 사람들 많이, 친구들 많이 가봤죠, 그죠? 갔을 때 오토바이 많이 봤죠. 워낙 교통체증이 심해서 오히려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목적지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오토바이 택시 기사들이 있어요. 그걸 잡아가지고 쌤이 한번 타봤거든요. 스릴 있는데 죽을 거 각오하고 타야 돼요. 택시비 값이랑 비슷하긴 한데 요리조리 막 교통체증 속에 차의 사이사이마다 뚫고 막 지나가요. 진짜 위험하거든요. 한 번쯤 해볼 만은 한데 친구들은 해보지 마요.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유럽 바로 들어가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4차 하실 때 다시 한번 더 쌤이 민족 인종 관련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권 구분되어 있는 거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서 4차시가 마무리되면 7-1단원 세계 문화권 단원을 종료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자.